네, 안녕하세요. 7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멤버십 수익률 보시면요. 소파이, 빅베어, 그리고 실스크에서 각각 수익이 나서 평균 3%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클입니다. 그래서 서클 인터넷 지금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시면 약간의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뭐 조정이라고 하기에도 뭐 한 1, 2%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장중에는 한 3% 빠지니까 조금 놀라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3일 동안 이렇게 양봉이 나오다가 지금 음봉이 떠 가지고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차트 분석보다는 좀 긴 시각으로 롱텀 비전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락폭에 한번 이제 놀란 경험이 있죠, 다들. 그래서 음봉 하나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0%가 이제 꼭지에서 하락을 하게 됐는데, 다시 또 이제 18% 정도 반등을 했죠. 그래서 조정 없이 쭉 가겠지라고 이제 기대를 했지만은 음봉이 출현하니까 바로 이제 걱정에 휩싸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오늘 프리장에 무조건 파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죠. 이제 돈 벌려고 왔는데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불행해진다면은 사실상 주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팔고 적금을 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상승만 하는 주식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승을 하는 중에도 횡보나 조정은 필수적이죠. 그래서 보통 지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일반 종목은 20%, 그다음에 급등주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정도를 당연한 거다,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롱텀이 아니고 그냥 단기 비전이에요. 네, 단기 비전으로도 이렇게 급등락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자면 하루 10% 떨어질까 봐 불안한 주식을 도대체 왜 사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짧은 기간에 빠르게 많이 먹겠다라는 그런 욕심,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그런 무지에서 비롯된 거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 종목은 내가 샀으니까 무조건 오를 거야. 아니 올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기 편향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남들이 부자 되는 걸 봤기 때문에 나도 가능할 거야.'라는 이런 잘못된 비교에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비트코인과 엔비디아가 동시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인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죠. 결국에는 이제 향후 10 년간 주도 섹터는 AI랑 코인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섹터가 죽을 쓰더라도 이거를 대체할 만한 게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이 두 섹터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정말 파란만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결국 수천 배, 수만 배가 상승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묻어두고 잊어버린 사람이 결국 시세를 먹은 최후의 승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등락에 따라서 감정이 오락가락 이렇게 반복했던 사람들은 지금 수중에 쥔 게 없죠, 사실. 그리고 아직도 고점 운운하면서 하루하루의 등락을 계산하려고 쓸데없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돈은 돈대로 못 법니다. 못 벌고 스트레스만 받고 결국에 인제 이 삶의 지옥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신과 자금만 있으면 수익이 난다는 게 모든 시장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금이라는 거는 자금의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금의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도 없고 자금도 당장 생활비에 가까운 그런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면 날마다 걱정만 하면서 차트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불행해지는 그런 루트를 타고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생리를 거스르는 영원히 불가능한 순환 논리를 꿈꾸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오르기만 하고 내리지 않는 주식 없을까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런 주식이 사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아주 쪼금씩 오르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쪼금씩 오르죠.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인제 이렇게 얘기하죠. "안 된다. 못 기다린다. 오늘 당장 오를 주식 없나?" 이렇게 찾게 되죠. 하지만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이 있다면 시장에 있는 돈을 결국엔 다 먹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 형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나는 인제 수익을 좀 보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한다면은 인제 적금이 최고죠. 이 세상에 인제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예금, 적금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적금은 수익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좀 더 높은 수익이 없을까?" 그러면 인제 부동산을 추천을 해 드릴 수가 있죠. 하지만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적은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주식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이제 주식을 또 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욕심이. '오르기만 하고 내리지 않는 주식은 없을까?' 이렇게 영원히 불가능한 그런 논리를 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윳돈이 아닌 생활비에 가까운 자금으로 주식을 하면서 욕심을 내면 뭘 들고 있어도 불안해서 못 견딘다라는 거죠. 스스로 지옥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제 이 아 두 가지죠. 여윳돈이 아닌 생활비에 가까운 자금.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 이 두 가지가 나 스스로를 이 지옥으로 몰아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의 최종 수익은 이 알파, 베타, 세타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알파는 시장 초과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베타는 변동성이죠. 그다음에 세타라는 거는 보유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이나 엔비디아 같은 거를 어 떨어질 때마다 사서 끝까지 보유한다. 이게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나 뭐 비트코인 같이 초과 수익이 가능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동성을 활용해서 평단을 최대한 낮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급적 팔지 않고 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간단합니다. 사실 실천하기는 힘들지만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서도 100%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아마 대부분은 흘려들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는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인제 과거에 길바닥에 돌멩이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던 게 비트코인이죠. 예. 이제 뭐 경제계에서는 거의 뭐 사회 악처럼 여겨지던 그런 비트코인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 1 비트를 쉽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 주위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롱텀으로 봐야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 같은 거를 뭐 하루하루 확인하는 것도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7월 8 일에 찐 적산병이 나올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프리장에서도 움직임이 사실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찐 적산병 위로 올라가는 게 나온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불시에 인제 브레이크가 걸렸죠. 이제 미조라는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갑자기 $85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날 인제 10%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이틀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반등이 인제 확 실시됐죠. 근데 그 타이밍에 바로 목표가 공격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참고로 인제 이 목표가 제시하는 거는 투자자들의 무기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올렸다 내렸다 요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별로 판이하게 다른 목표가다라는 거죠. 지금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요. 중간대가 굉장히 얇아요. 4 개의 증권사가 지금 $200대, 그다음에 미조 포함해서 3개 증권사가 $80대. 그 중간에는 이제 도이치뱅크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200에서 80 까지 괴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향후 변동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얘기해 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뉴스로 바이비트와 수익 공유 협약을 체결하고 USDC 토큰의 확대를 추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스테이블 코인의 채택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제 수년 동안 이런 뉴스는 수없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보자면 하루 몇 프로 등락에 가슴을 졸인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당장 하차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요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못 버티면 수익을 담을 그릇이 작아서 어차피 유의미한 수익을 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 있으나 아니면 들고 있다가 중간에 파나 어차피 큰돈을 벌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도 편한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정도 폭락하면은 '폭락했다. 큰일 났다.'라고 외친다면은 이 사람은 플러스 5%도 사실 먹기 힘든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한 확신과 여유 자금만 있다면 수익은 무조건 시간 문제다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다. 여러분이 뭐 뉴스를 보고 차트를 분석하고 뭐 유튜브를 보고 이런 거는 수익을 내는 거랑은 뭐 전혀 무관합니다. 이런 롱텀 그 주식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게 무관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불안해할 거라면은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를 매수해라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인제 불안해서 좀 떨어지면 불안하고 하다면은 어 적금을 드시는 게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수익을 내겠지만은 험난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런 어떤 스타일에 투자하고 맞지 않는다면 서클 인터넷 그룹이라는 종목은 사실상 뭐 쳐다볼 필요도 없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엔비디아처럼 길게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그런 필드에 있는 종목이고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런 거를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원칙을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